지금까지 기다렸다 마지막 개술관. 다음날 태어났음 순수하고 바보 같은 간목으로 태어났을 건데 딱 하루 전에 태어나서 할아버지 성정을 가진 개수. 겉모습은 웃고 있지만 그 속은 능구릉이 한 마리 몰고 갔어요. 오동통한 마음의 소유자 개수. 고서에서 보면 개수와 개수가 만나면 복음철라 개구리 몰고 갔어요? 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비견이라는 말이다. 봄, 여름의 개수는 만물을 촉촉하게 적셔주기 때문에 어딜 가더라도 귀여움을 받게 된다. 여기서 신약하면 임수나 개수의 비견겁제가 도와주는 삶이 되는데 형제나 동료들이 힘든 일을 대신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을, 겨울에 태어나 비견겁제가 있으면 가을에 비 오면 안 되는데 곡식이 여물지 않아 걷어들일 수가 없으니 귀여움을 덜 받게 된다. 겨울에 눈 오면 온 세상을 임수 블랙홀처럼 바꿔놓는다. 그렇다고 겨울에 눈이 필요 없냐고 의문을 가진다면 절대 그렇지 않다. 팔자 원국이 조울해서 눈을 보며 감성에 젖어 따뜻함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러다 길 가다 넘어지면 욕하고, 한여름에 태어나 첫눈이 올 때 그 첫사랑을 잊지 못해 아직도 온 땅 걸어가다 넘어지면 욕하고, 이렇듯 한겨울의 개수는 사람들의 관절을 더욱 강화시킨다. 추위를 더욱 추위답게 만들어 만물을 단단하게 만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올해 개수가 개수를 만나 복음을 만들고 묘목을 만나 이민년의 혼란 속 자신을 들여다보는 개묘년이 와서 세계 대혼란 속에서 자신을 잘 다져가는 개수야말로 앞으로 있을 식상운을 잘 쓸 것이다. 자, 그렇다면 올해 개묘일주 복음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원래 팔자에 개수가 있었다면 별다른 변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원래 개수가 없었다면 역시 자신을 들여다볼 거울이 들어온 것이다. 작년 이민일주 복음에 대해 설명드렸지만 더욱 심화된 학습을 해보자. 월운으로도 60개월에 한 번씩은 복음이 들어온다. 시운으로도 120시간에 한 번씩은 복음이 들어온다. 세운은 60년에 딱 한 번 들어온다. 대운은 수천 년 중 딱 한 번 들어온다. 뉴피디는 미친 월주에 복음이 있어 잘 알고 있다. 너무나 붓다처럼 이 시대를 한 번만 온 것은 아닌 것 같다. 자, 다음에 세 가지 스토리를 들여다보자. 첫 번째 경우는 복음운에 나쁜 사건, 사고들로 똘똘 뭉쳐서 발생하는 경우이다. 그 사람들과 맞닥뜨리며 발생하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한다. 욱하는 마음의 상대방한테 넌 평생 땡땡처럼 살아라 라고 말을 했다면 자신이 평생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년 다행이고 다음 생에 그 사람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두 번째 경우는 복음운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죽을 고비를 넘기든 회생을 하든 그분에게 감동을 받아 인생의 롤모델로 삼는 것이다. 은혜를 갚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보살적 삶을 만들어간다. 세 번째 경우는 형제와의 이벤트가 일어난다. 형제가 없다면 전생의 형제와 이벤트가 일어난다. 복음운에 만나는 그 사람이 형제라고 볼 수 있다.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있어서 만난 것이니 그냥 풀어가면 된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을 바꿔놓는 계기를 만들게 되는 것이다. 내면의 거울이란 바로 자신을 들여다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이것을 복음이라고 한다. 올해 개묘일주들에게 바친다. 뉴피디 행복 명리학 채널의 묘미합! 시조. 제목, 전설 속의 누군가를 바라보는 나처럼. 거울 속의 그대 모습을 바라본 적 있는가? 부끄럽지 않은 삶인가? 뜨거운 눈물 흘려본 적 언젠가? 전설 속의 누군가처럼 그대의 미래를 향해 부금 느껴봐. 역시 60갑자의 의미를 다 부여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냥 평소 덕을 베풀며 싸우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살아갑니다. 원망하고 미워하고 빠말때기 때리고 악성 댓글 달고 하면 더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점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뉴피디 행복스테이 채널 참고하시고 각자 왜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왔을까 느껴보는 개면연이 되었음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다면 천간에 어떠한 오행을 가지고 있으면 많이 바빠질까 살펴봅니다. 간목이 있으면 지금까지 묵혀왔던 바람과 희망을 이민년에도 펼쳤지만 올해 역시 쭉 펼치게 됩니다. 간목의 근거가 나타났으니 아주 재밌는 한 해를 보내게 되죠. 을목 또한 그러한 성향이 발현되지만 아무래도 인간관계 이벤트를 겪으며 재밌는 한 해가 됩니다. 병화가 있으면 지금까지 묵묵히 달려온 인생에서 한 번쯤 쉬어가 볼까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마음의 동요가 크게 일어납니다. 작년과 사뭇 다른 마음의 불안감이 생기는 거죠. 이 또한 쓸데없는 마음이지만 1년 동안 이러한 마음이 드니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을 한탄하게 됩니다. 참고로 양일간의 쟁제와 음일간의 쟁제는 그 사이즈 크기가 다릅니다. 양일간은 막무가내로 재성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 올인해서 재성을 다 날린다면 음일간은 막무가내 식이 없기에 아주 실리적으로 올인하지 않으니 쟁제는 주로 양일간에서 일어납니다. 물론 양일간이나 음일간 모두 재성을 잃는 것은 동일하니 모두 마음이 쓰라립니다. 무토가 있으면 이 또한 움직임이 많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현상이고 이는 더 크게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발판을 삼게 됩니다. 여기서 오래 가려면 역시 원국에 식상이 있어야 개수라는 비견을 오랫동안 머물 수 있게 만듭니다. 기토 또한 사람들을 끌어모으지만 누군가 삥땅 치고 그걸 또 해결하느라 고된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기토는 습을 발생하기에 약간은 습함에 대한 이벤트죠. 경금이나 신금은 별다른 이벤트 없이 좀 움직여볼까? 라는 마음만 들어오기에 약간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임수나 개수가 있으면 올해 역시 큰 변화 없이 사람이 더 붙는다든지 하는데 천간에 정화만 없으면 또는 여름만 잘 지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지지에 어떠한 글자가 있으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아봅니다. 인월이나 인복이 있으면 상관으로 사용하는데 묘목식신이 들어와 일목요연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인간관계든 사회적 관계든 또는 이민년에 이것저것 다 펼쳐놓았던 부분에 대한 정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묘월이나 묘목이 있으면 식신 활동이 증가하는 거죠. 열심히 일하시면 됩니다. 빠샤! 진월이나 진토가 있으면 정관의 구조에 따라 다소 변화가 있습니다. 큰 변화라기보다는 내부의 이동이나 보직의 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월이나 사화를 가지고 있으면 작년에 시작했던 일들이 뜨뜻미지근했다면 올해 확실하게 시작이 됩니다. 즉 작년에 준비한 일을 올해 마무리하게 되거나 올해 시작에 대한 성과가 나는 거죠. 5월이나 5화를 가지고 있으면 올해는 큰 변화 없이 개수들과 함께 여행 가고 일을 하고 밥도 즐겨 먹는 한 해가 될 겁니다. 미월이나 미토를 가지고 있으면 환경에서 식신제살이 이루어지기에 지금까지 불편했던 점을 보완하고 직장 내에서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 보직 변화를 꾀하려는 기운입니다. 신월이나 신금을 가지고 있으면 자격에 대한 쓰임을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자격이 있으면 쓰일 때가 왔다는 것이고 이민년에 못다한 취직 자리를 꿈꿀 수 있는 한 해가 됩니다. 마음에 들기보다는 시기가 되었으니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하는 현상이죠. 6월이나 유금을 가지고 있으면 더 나은 직장 환경을 위해 이직이나 이사할 수도 있고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일지에 있으면 인간관계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고 시지에 있으면 미래에 대한 현재를 바꾸려고 하는 기운이죠. 술월이나 술토를 가지고 있으면 묘술합으로 직장 내에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변화에 따라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해월이나 해수를 가지고 있으면 활동성을 스스로 일으켜 작년보다는 바쁜 한 해를 보내게 됩니다. 자월이나 자수를 가지고 있으면 동업이나 사업 확장 및 인원 확장이 이루어지는데 원국 화생토 유무에 따라 제대로 된 확장이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생각만으로 끝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화생토만 잘 되어 있다면 쭉 잘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축을이나 축토를 가지고 있으면 평간적인 힘든 환경에 개수의 도움을 받는 형국인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결과는 화생토 유무에 따라 빨리 나타나든 아니면 도움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냥 넘어가든 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마무리를 하자면 개수일간은 상대의 생각을 잘 읽고 상대의 마음에 침투하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일간이죠. 개수는 올해 그러한 사람들이 눈에 많이 보일 겁니다. 자신과 같은 능력의 소유자들이죠. 마음에 침투하는 식신을 쓰다. 그의 마음에 들기 위해 열심히 식신을 쓰다. 바로 레이니즘으로 시선을 강탈시킵니다. I'm gonna be a badass. I'm gonna be a badass. 피하려고 애를 써도 느껴지는 비경 ways. 난 밥속 레이니스
the rainy gym 넌 이제 빠져버렸어